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졌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9,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장중에는 크게 흔들렸고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지수는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 아무 종목에나 들어가는 장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아주 냉정합니다. AI 반도체에서 누가 더 빠른가? HBM에서 누가 더 선명한가? 핵심 고객사와의 연결성이 누가 더 강한가? 이걸 보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무섭게 올라왔고 삼성전자는 오랜 대장주 위상이 흔들리는 장면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잃은 건 회사의 체급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잃은 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속도,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 프리미엄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되찾아야 하는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시총 역전 논란을 삼성전자 악재로만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이 AI 메모리에 얼마나 큰 돈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자는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과 MSCI 이슈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래로 밀리는 구간도 있었고 위로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9,000선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았는데도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시장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었다면 이렇게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안에는 아직 상승 기대가 살아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버텼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더 심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은 단순 생산 능력보다 HBM, 고객 인증, 첨단 패키징, 장기 공급 관계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 변화가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총 경쟁의 진짜 본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을 넘어섰다는 뉴스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26년 가까이 지켜온 대장주 위상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걸 삼성전자 몰락의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시장은 지금 반도체를 예전처럼 경기 민감 업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제품, 가장 공급이 부족한 제품, 가장 고객사와 깊게 묶인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매깁니다. 그 중심에 HBM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HBM이 필요하다.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공급망에 들어가 있다. 이 이야기는 짧고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이닉스에 속도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체급은 여전히 크지만 AI 메모리에서 시장이 원하는 속도를 아직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문제를 기업 가치 훼손이 아니라 속도 프리미엄 회복의 문제로 봅니다. 삼성전자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시장의 평가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강점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압도적인 생산 능력, 메모리와 모바일, 파운드리까지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 거대한 자본력, 글로벌 고객 기반,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한국 증시의 절대 대장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시장이 조금 더 날카로운 기준을 들이댑니다. 지금 당장 HBM에서 누가 앞서 있느냐, 엔비디아와 빅테크 공급망에 누가 더 깊게 들어가 있느냐, 차세대 제품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고객 인증과 양산이 얼마나 빨리 이어지느냐, 이걸 봅니다. 이 기준에서는 하이닉스가 먼저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를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메모리 생산 능력과 자본력,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 글로벌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잃은 건 체급이 아니라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첫 번째 신뢰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신뢰를 다시 얻기 시작하면 평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시총 논쟁에서 삼성전자 측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도 그냥 형식적인 반박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가총액은 보통주만 보는 게 아니라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전체 체급은 여전히 엄청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누가 1위냐 2위냐의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하이닉스가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위협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HBM 선점 효과에 큰 돈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에도 역설적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AI 메모리에 얼마나 큰 가격을 매기는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고객 인증과 양산 확대에서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시장도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총 논쟁을 삼성전자 악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되찾아야 할 프리미엄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한 부분은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일 겁니다. 하이닉스는 신고점을 계속 밀고 가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다가도 위에서 한 번씩 막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나,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너무 늦게 움직이는 판단은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라는 건 이제 시장 전체가 압니다. HBM 대장주라는 프리미엄도 가격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의 의심을 지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믿음을 받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믿음을 다시 받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나오는 순간 평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HBM 고객 인증, 차세대 제품 공급,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마이크론 실적 이후 메모리 업황 확인, 외국인 수급 회복,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삼성전자는 단순 후발주가 아니라 다시 반도체 대형주 재평가의 축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HBM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회사여도 AI 메모리 핵심 제품에서 시장의 신뢰를 못 얻으면 하이닉스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기술력, 자본력, 생산 능력에서 여전히 세계 최상위 기업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고객이 인정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실제 공급과 실적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고객 인증을 보고 싶어 업해합니다. 물량을 보고 싶어 업해합니다. 수율 안정과 양산 속도를 보고 싶어 업해합니다. 이게 확인되면 삼성전자를 보는 눈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방역 포인트가 바로 여기라고 봅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 회복 신호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의심을 걷어내는 종목이 됩니다. 그때 주가 반응은 지금보다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하이닉스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스토리가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넓습니다. 드램, 낸드, HBM,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모바일 메모리까지 봐야 할 게 많습니다. 이 넓이는 한동안 주가의 부담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는 쉽고 삼성전자는 복잡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업황 전체가 좋아지면 이 넓이는 다시 장점이 됩니다. D램 가격이 오르고 낸드 가격이 오르고 서버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가 같이 강해지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는 한 방향에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 축에서 동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무기입니다. 하이닉스는 HBM으로 빠르게 달립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와 파운드리까지 묶어서 더 넓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반등 조건이 HBM 하나에만 갇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HBM 신뢰 회복에 D램과 낸드 가격 강세까지 붙으면 삼성전자의 재평가 폭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이번 달 크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그냥 좋았다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 매출 총이익률 개선, 다음 분기 가이던스 상향,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가격 강세와 AI 수요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국내 반도체주에도 다시
다시 강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실적 기대에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기대를 못 채우면 삼성전자는 한 번 더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메모리 업황이 한 번의 실적 발표로 쉽게 꺾일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넘는 순간 삼성전자의 눌림은 다시 매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이슈도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번에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슈를 너무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MSCI가 상방 서프라이즈를 주면 한국 증시에는 좋은 재료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다시 붙을 수 있고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인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불발된다고 해서 삼성전자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핵심은 MSCI가 아니라 반도체 실적입니다. HBM 신뢰 회복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이후 메모리 업황 확인입니다.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MSCI가 좋게 나오면 보너스입니다. 안 좋게 나와도 삼성전자 투자자는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번 주 이후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AI 메모리 재평가 대상으로 보는지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은 분명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 숫자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 보고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 장세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크게 흔들렸고 중동 협상 불확실성도 있었고 마이크론 실적 전 눈치 보기 심리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매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매도가 추세적인 이탈이냐 아니면 이벤트 전 리스크 관리냐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는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이후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사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다시 확인받는 종목이 됩니다. 반대로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도 외국인이 계속 빠지고 하이닉스에만 수급이 몰리고 삼성전자는 반등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외국인 매도 하나만으로 삼성전자의 큰 그림이 깨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 이벤트 이후 외국인이 다시 붙는지가 진짜 승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대응은 무조건 추격도 아니고 무조건 손절도 아닙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관심권 중심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하이닉스와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의 믿음을 받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의 의심을 지워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뉴스가 나와도 바로 폭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나오면 늦게라도 강하게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보유자라면 시총 1위 논쟁에 흔들려서 공포로 던질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실적 이후 다시 수급을 회복하는지,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를 줄이는지, HBM 관련 신뢰 회복 뉴스가 나오는지입니다. 이 조건이 살아있으면 저는 삼성전자 보유는 유지하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조건이 깨지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계속 위에서 막히고 하이닉스만 강하고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외면한다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시총 논쟁, 마이크론 실적, MSCI, 외국인 수급까지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받는 걸 보고 따라붙을 것인가, 아니면 실적 발표 전후로 생기는 눌림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저가 매수 기회를 볼 것인가. 저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을 노리는 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마이크론 실적 확인 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나쁜 대응은 시총 1위 논쟁에 놀라서 팔고 다시 반등하면 급하게 쫓아가고 또 흔들리면 다시 던지는 겁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기준 없이 움직이면 당하기 쉬운 장입니다. 확인할 것과 기다릴 것을 정해두고 봐야 합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흥미로운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라왔고 프리미엄도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의심을 받는 구간입니다. 이 말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면 평가 변화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눌릴 때 그 눌림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외부 뉴스 때문에 빠지는 건지, 마이크론 실적 전 눈치 보기 때문에 빠지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자체 실적 기대가 꺾여서 빠지는 건지, 앞에 두 가지라면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무너진 종목이 아니라 재평가를 기다리는 종목입니다. 저는 현금 보유자라면 삼성전자를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마이크론 실적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눌림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겁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시장 기대를 넘어섭니다. 메모리 가격 강세와 마진 개선이 확인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강해집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의 상대 약세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삼성전자는 따라붙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를 못 넘고 가이던스가 약하고 미국 반도체주가 밀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하이닉스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무리하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삼성전자의 큰 그림이 끝났다고 보는 건 너무 빠릅니다. 오히려 이번 시총 논쟁은 삼성전자가 다시 되찾아야 할 프리미엄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메모리 업황은 살아있고 AI 메모리에 시장이 높은 가격을 주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그 프리미엄을 되찾을 체급과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은 하이닉스에 HBM 선점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프리미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고객 인증이 나오고 공급 확대가 보이고 메모리 가격 강세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외국인이 돌아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시총 논쟁 때문에 겁먹고 버릴 종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논쟁은 삼성전자 주주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대장주의 자존심을 세우려면 체급이 아니라 속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속도가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시장이 어느 종목을 다시 밀어주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시총 1위 논쟁, HBM 속도 프리미엄 회복, 마이크론 실적 대기, MSCI 이벤트, 외국인 수급 확인이라는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변화는 뉴스가 모두 정리된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밀어붙이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센터, 한국 반도체 주도주 알림센터,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알림센터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알림센터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 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대장주 자존심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끝의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AI 메모리에 얼마나 큰 프리미엄을 주는지 확인한 만큼 삼성전자가 그 프리미엄을 되찾을 수 있느냐가 이제 진짜 승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 이후 삼성전자가 다시 수급을 받는지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를 줄이는지 그리고 HBM 신뢰 회복 신호가 나오는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